변호사님,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네.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뺑소니 범죄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사고 직후에 이제 소속사에서 네. 매니저를 허위자수 시켜서 수습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다뤄볼까요? 지난번에는 이제 김호중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 그다음에 허위 자수를 했던 매니저의 범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영상에서는 김호중 본인의 형사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 소속사 대표랑 본부장에게는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의 사건을 덮으려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사 대표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범인 도피를 주도했기 때문에 방조가 아니라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방조는 옆에서 그냥 서포트만 한 거고 네. 교사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가 교사죄가 적용되는 건 논란이 없어요. 그리고 김호중 본인도 녹취 자료에 따르면 대표와 동일하게 부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처음엔 방조였지만 교사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참고로 형법에 따르면 교사죄는 본범이랑 똑같이 처벌받고 방조범만 감경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둘 다 교사범이라면 본범이랑 똑같이 처벌받죠. 네. 그러면은 매니저가 또 껴있는데 매니저는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매니저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그 경찰 수사가 하나의 공무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 속여서 방해했잖아요. 허위 자수라는 게. 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그 적용이 될 텐데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매니저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범인 도피를 주도한 게 아니라 네. 대표가 시켰잖아요. 그럼 이 매니저가 대표가 시킨 걸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냐? 동업이 아니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 팀장님한테 뭘 시켰는데 팀장이 저를 거절할 수 있냐? 네.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압력 있잖아요. 그런 압력이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어요. 그걸 형법상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렇다 해도 무죄가 되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무죄가 될 만큼의 압력은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주도는 그 대표가 했고 본인은 시켜서 나간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형에 고려는 된다. 이런 거죠. 음주 뺑소니 자체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뭐 처벌을 따로 받거나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음주 뺑소니는 이제 김호중의 단독 범죄이기 때문에 네. 설령 그 사고 수습을 같이 공모했다고 해서 그 앞에 음주 뺑소니가 소급적으로 공범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진 않고 오히려 그 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호중이 소속사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이었던 후행 범죄에는 김호중의 공범이 추가되는 거죠. 소속사는 도대체 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좀 이런 식으로 수습을 했을까 하는 네네. 의문이 드는데요. 네. 뭐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네. 시인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의문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소속사는 이미 잡혀있던 김호중의 공연 수익을 통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일 김호중의 범행이 인정되어 공연이 취소돼 버리면 그게 이제 외국인과도 협업이 돼 있었잖아요. 다 같이 계약이 파기되면서 위약금이 막대하게 발생하니까 회사가 망한다는 그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그 범행 시인도 시점도 늦추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 공연을 강행을 했고 강행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배우를 써가지고 사건을 덮으려 한 거죠. 근데 자세한 경위는 이제 수사 후에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소속사 대표랑 이제 본부장 또 김호중과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속된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구속 기간은 이제 경찰이 10일이고 네. 검찰이 10일이거든요. 물론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20일이고 최장 30일까지 가능한데 어제 보니까 송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10일 안에 이제 기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김호중이 이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김호중의 뭐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혐의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이제 석방하는 일은 없고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요. 네. 그 1심 구속기간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실형이 나왔다 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실형이 집행되는 거고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1심 선고와 동시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1심 결과가 한 6개월 안에 나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호중의 음주를 검사가 특정할 수 있냐 그 문제. 네. 만약에 특정이 되면 우리가 인정했던 모든 범죄가 다 인정되는 거고 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네. 그리고 만약에 음주가 증거불충분으로 된다면 음주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범죄가 될지는 일종의 그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음주가 삭제된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텐데 그렇다 해도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소속사 대표랑 그 본부장도 지금 같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도 그 범인 도피 교사죄 이거는 뭐 분명히 인정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허위 자수한 매니저 네. 이 사람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전 인척 관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채용된 직원이 아니고 네. 원래 김호중이랑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공채를 통해 채용된 20대 직원이라면 네. 그 압력이 큰 거죠. 대표가 시켰을 때. 근데 매니저 자체가 허위 자수 매니저 자체가 원래부터 김호중과 아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자발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대 가능성을 이용한 선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그런 쟁점이 좀 남아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 수사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